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기나긴 공방을 벌였던 무상급식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도의회에서 예산 지원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상이든 선별이든 교육청이 알아서 하되 지원금은 인근 부산이나 울산과 비슷하게 맞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무상급식 대책을 묻는 박춘식 의원의 도정질의 답변에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는 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감사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무상으로 하든 선별로 하든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하라며 무상급식 불가 원칙에서 물러섰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든 그다음에 소득별 무상급식을 하든 도에서 관여치 않겠습니다. 단 지원 수준은 인근 부산과 울산, 대구 지역의 수준과 맞춰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까지 그 평균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은 도지사의 지원 입장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산 사정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살을 깎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었습니다. 도지사가 말한 지원 수준이 식품비만 말한 것인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비율을 말한 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단 진일보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경남도 의회는 양 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해 곧바로 협상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원도심을 살리려고 추진한 창동예술촌 사업을 3년 더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인들은 울상인데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잇따라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창동에서 손글씨 공방을 운영해온 서지회 씨. 지난 2013년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예술촌 입주작가 모집에 응모했고 다행히 창동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조금 더 다른 좀 외곽이나 다른 동으로 제가 옮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상인은 재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벌써 고민입니다. 지난해 계약할 때도 임대료가 올랐는데 건물주가 올해 다른 가게에 임대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예술촌이라고 하지 그렇게 서울처럼 엄청 많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저희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창원시는 예술촌 지원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그 상권의 흐름에다가 맡겨야 되지 시장 원리 쪽으로 일단 둬야 될 부분이고 그 흐름을 우리 행정이 막아서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창동 상권이 모처럼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임대 상인들은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사천시장과 시의회 간의 갈등으로 신임의회 사무국장이 정상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사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새로 임명된 의회국장 인사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신임의회 사무국장이 다른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장은 지난달 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질문 도중 갑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등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구제역과 메르스 여파로 중단했던 진주 토요 상설 소싸움 경기를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싸움 발원지인 진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진주시 판문동 소싸움 경기장에서 토요일마다 상설 경기를 계속하며 체급별 경기와 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제철 재료로 푸짐하게 차리는 게 종갓집 상차림의 특징인데요. 함양군에선 이런 종가 음식의 전통을 쉽고 입맛에 맞게 이어가기 위해 전수교육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재료를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명으로 쓸 함양에서 자란 삼도 잘게 채를 칩니다. 함양군의 종가 음식 조리법 교육 시간에 2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재료 손질이 까다롭고 각 집안의 전통 장맛으로 감칠맛을 내는 것이 종가 음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번 종가음식 전수교육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맛을 재현할 수 있는 표준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끼니 안에 종가의 음식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손쉽게 요리하고 좀 더 쉬운 재료로 그 종가의 음식들을 현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번 교육은 남원 양씨의 내림 음식인 갈비찜과 하동 정씨 집안의 황태구이를 시작으로 모두 15차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초 함양군이 발굴한 종가 음식은 하동 정씨, 남원 양씨와 풍천 노씨의 전통 음식. 세 종 중에 6종 상차림 메뉴 30여 가지입니다. 음식 문화 좀 발전에 조금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먹거리 연구에 또 상림 쪽에는 100세 음식 지구를 또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종중과 연계된 또 상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함양의 음식 자원 문화에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드나드는 손님이 많아 색과 모양에 공을 들이고 푸짐하게 차려내는 종갓집 상차림. 함양군은 고유의 맛과 향을 이어가기 위한 전수 교육을 통해 음식 관광 자원 상품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특히 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여기에 거제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 많은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름량은 많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9.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5도, 창녕이 2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조금은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오늘 거창과 합천이 각각 2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온 자체는 내림세를 보이지만 낮 동안 햇살은 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난카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 시코쿠 부근으로 상륙하겠고 이후 세력이 약화돼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상을 중심으로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론 태풍 예비특보와 함께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밖의 해상으로도 바람과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도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지만 대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시 대성동 고분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이 가야시대 유적진 유화폐총에 대해 2달 동안 공동으로 발굴 조사에 들어갑니다. 도기념물 45호인 유화폐총은 가야시대 조개더미 유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토기, 가재 도구 등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기업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서 경남 지역 지방공기업 39곳에서도 임금 피크제가 시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 정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공기업 임금 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창원시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하고 지원 대상자도 창원 지역 기업체의 근무자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 시민뿐만 아니라 창원 지역 기업체의 근로자면 전기차 구입 지원비로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장소에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주고 고정형 충전기 설치가 어려울 때는 220V 콘센트에 꽂아 쓸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경남의 지난달 고용률은 60.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률도 2.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172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1천 명 증가했는데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각각 2천 명과 6천 명이 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어제부터 오는 30일까지 경남교육 공식 카카오 스토리에서 나의 학창시절 수업 이야기를 주제로 행사를 준비합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 경남교육 카카오 스토리에서 학창시절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수업 이야기 가운데 진정성 있고 공감할 만한 글을 골라 경품을 주는 내용입니다. 주말부터 10호 태풍 린파와 11호 낭카가 연이어 발생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통영해양경비 안전서가 경비함정과 안전센터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태풍 발생 시 경비함정을 통해 출항 어선을 가까운 항폭으로 대피시키고 통영연안해상관제센터는 항해 선박에 태풍 정보를 미리 알려 사고 예방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제8회 대한야구협회장배 전국 대학야구대회가 어제 경희대와 홍익대의 경기를 시작으로 열흘 동안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전국 대학야구 31개 팀과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학야구대회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오는 24일 결승전에서 대학야구 최강팀이 가려집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